자, 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할 정도로 이 주식이 폭락을 했죠. 한때 이 좋아했던 5,000p 어제 떨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오전에는 다시 또 5,000p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이 좀 심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5,000 깨진 건 물론이고요. 금값, 은값이 폭락했습니다. 심지어는 비트코인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그야말로 자산 시장이 한꺼번에 와장창 흔들렸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그 중심에는 차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와 그 방식이 어떻게 될지 이 사람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우려가 퍼진 겁니다. 주말 사이에 불안이 계속 커지다가 월요일 시장을 빵 하고 때린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앞서서 케빈 워시를 금리 인하를 원하는 인물로 평가를 했었죠. He certainly wants to cut rates. I've been watching him for a long time. The youngest person ever to serve on the Fed. Got the whole package. Looks don't mean anything, but he's got the look. 아니,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네. 이 이름도 워시입니다. 어제 기사 보니까 워시 때문에 모든 증시나 지수들이 다 워시 됐다, 쓸려 내려갔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도대체 저 사람의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저렇게 주식과 금과 은값, 비트코인까지 다 폭락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린 케빈 워시가 정확히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케빈 워시의 성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대응이 가능할 텐데 우린 케빈 워시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시장 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공포로 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 됐고 그게 어제 뭐 대표적으로 금과 은 가격이 폭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이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35살의 연준 이사 최연소 타이틀을 갖고 그렇죠. 있고요. 연준하면 있었던 게 아니고 백악관에서도 일을 했었고 월가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워싱턴, 연준 3박자를 다 갖춘 화려한 이력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차기 의장에 내정이 됐는데 네. 이제 차기 의장의 중요한 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방향이 갈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매파냐 비둘기파냐도 지금 아무도 예측을 네. 못 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시장이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하. 예전에 연준 이사일 때는 예를 들어 연준의 통화량 증대라든지 대차 대출법 확대 같은 것에 굉장히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리다. 이런 것만 보면 높은 금리를 선호하는 매파적 성향이 분명한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다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으로 좀 바뀌는 이런 발언들이나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에요. 아하. 과거에는 매파적이었는데 예전에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다. 네. 그럼 이 사람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게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랑 엄청 친한 사람의 아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케빈 워시가 결혼한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화장품 네. 업체 이제 그 상속녀와 결혼을 했고 네. 이제 그의 장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이제 거의 후원자. 사위. 예. 네. 사위군요. 아들이. 케빈 워시가 사위인 거죠. 네. 그런 이제 인물로도 알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일적인 거 말고도 인맥 관계, 네트워크 관계에서도 이제 얽혀져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 케빈 워시의 영향력, 파급력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시장이 크게 반응을 보인 것이죠. 앞으로 케빈 워시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이 여러 측면에서 계속 컨센서스를 쌓아갈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의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 여지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역시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케빈 워시 때문에 우리 코스피 5천이 깨지고 금값, 은값 폭락하고 이건 국제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런데 공포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또 일본 사람 있잖아요. 저자. 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야, 이게 웬 기회냐. 지금 금, 은, 비트코인이 세일에 들어갔다.
나 같은 사람들은 이때 사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포 아닌가요? 지금은 이렇게 폭락할 때는? 공포에 이제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하는 그런 그 전문가들이 있죠. 네.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 저분이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네. 그의 예측이 틀린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2016년에 뭐 증시 대폭락을 예언했지만 그러지 않았고요. 네. 2017년에도 부동산 시장 대폭락을 예언했는데 또 네. 그것도 엇나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월가에서는 네. 조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인물이 돼 왔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의 지속적인 주장은 그겁니다.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과 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진짜 매수 기회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제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인물이 부상을 했고 네. 통화 정책의 방향이 바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유동성도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항상 대비해야 될 것은 변동성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저 일본의 이 기요사키 작가의 말 이거는 본인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에는 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